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 치부덕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습니다.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면적 국정쇄신 요구에 귀를 막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10번째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상황인식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입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깃들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보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거짓과 위선, 조작과 인멸로 해병대원 사망수사 은폐 의혹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준우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문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합쳐서 거부권 행사가 9번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총선 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이 은폐되었고 많은 것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또 슬퍼하는 유가족 앞에 내놓는 답변이라고는 수사를 기다려보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뿐입니다. 단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을 할 것이 없다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왜 정정당당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박정훈 대령을 정치 군인으로 모는 것입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과 기소는 그렇게도 빠르던 정부가 수사는 이렇게 질질 끌고 특검 여부에 대해서도 질질 끄는 이유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은 2024년판 가만히 있어라의 다름 아닙니다. 수많은 의혹을 이제는 특검과 함께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이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용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협치와 책임 정치 그리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 분노에 눈 감고 진실을 거부한다면, 가로막는다면 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거부권 행사된다면 5월 20일 때 국회 안에서 반드시 재표결을 통해서 이 특검법, 정의당이 여기에 오늘 함께 하신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지각 있고 양식 있는 보수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 의장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죽음에 대한 은폐 조작의 진상이 공수처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은폐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죽음 전체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우지만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복무에 임하고 있던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이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특검입니다. 대통령이 그 특검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당국자의 최상병 죽음 사건 은폐는 윤석열 정권의 파멸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 파멸의 내관이 바로 특검법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10 총선에서의 심판에 이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진상은폐 조작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파멸의 내관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에 박정훈 대령 4차 공판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군사법원의 대법정 가는 길에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넨 분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군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아드님도 최상병처럼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마땅히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 수용을 다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서서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그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습니다. 17일 공판을 지켜보면서 박 대령에게는 죄가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죄, 공명정대하게 조사한 죄, 권력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은 죄, 직업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 정의의 법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 대령님이 저에게 함께 해줘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저희죠.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방부 장관, 군 지휘라인의 권력형 수사 외압이 심히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에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을 도리어 범죄자로 몰아서 재판장에 세웠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영전시켜서 국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지금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유일한 길은 특검에 있습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특검이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검 등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점은 단 하나뿐입니다. 과거에는 그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였고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라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눈치 보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민심의 경고도 무시하는 이 정부의 퇴행이 계속될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민심을 거부했던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들의 손에 거부당했듯 이 퇴행을 멈출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희망 역시 동시에 되새깁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손을 맞잡고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는 일은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해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내일 최해병 특검법이 거부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5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 1월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일 최해병 특검 거부는 모두 대통령 권한의 명백한 사적 남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헌법 원리를 따지기도 이전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017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최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어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에게도 입법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는 입법권과 충돌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미국보다도 더욱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의현성을 논한다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이 위기인데 대통령은 오불관원입니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변화라고 명령했는데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막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제안합니다. 야6당 대표가 함께 모이는 야6당 대표 연석회의를 엽시다. 대통령이 우연적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합시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민생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살려냅시다. 민생 회복 방안도 함께 논하고 개헌도 특검도 검찰개혁 방안도 언론개혁 방안도 함께 풀어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종시켜버린 정치를 야6당이 복원시킵시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오늘 야6당 원내대표단이 모인 이 자리가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공동에만 그치지 않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야6당의 연대와 협력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모두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보당 윤종호 당선인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당선자입니다. 오늘 저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1살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을 막는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맞서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들이 보호장갑 하나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21살 청년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마저도 분노스러운데 이제 부당한 권력이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마저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지금 만작거리고 있는 거부권에 당장 손을 떼십시오. 국민들이 그렇게 써주라고 한 권한이 아닙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청년 장병의 죽음을 외면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저항권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가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부당한 권력이 진실마저 빼앗아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역사를 바꿔왔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었고, 부당한 권력은 광장에서 국민들 손에 끌려 내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부권 통치에 맞서 광장으로 모입시다. 25일 주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진보당도 국회와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공동 기자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범야권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제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입니다.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이딴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를 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 의장, 정의당 김준우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호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빠졌습니다. 개혁신당, 죄송합니다. 예,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없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한 번 더 할까요?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예, 이로써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법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사진 뭐 더 찍으실 거 있으신가요?